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후에 나올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픽션임을 알립니다. 외외록 조선 안종 16년 일본의 통신사로 방문하였던 신서웅이 남긴 사행록이다. 제목인 외외록은 외에서의 두려운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신서웅이 통신사로 일본에 방문하였을 당시 겪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고전 번역원과 협력하여 외외록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한문행서로 작성된 원본을 국문으로 옮기고 현대어에 맞추어 다듬은 후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날이겠다. 오늘은 관백에게 국서를 전하기로 한 날이니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성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관백이 앞에서 귀에게 놀아나 험한 꼴을 보일 수 있으니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 승려가 동행하였다 하여도 쉽사리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하여 주위에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으니 정신을 차렸을 때 어느새 성문 앞이었다. 성은 다시 보아도 그 크기와 화려함이 우리나라의 궁성과도 부족하지 않으니 머리는 혼란해도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성문 밖에서부터는 가마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는데 이쯤 되니 긴장 탓인지 일이 간략하게나마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다. 새빨간 중문 하나를 지나니 관백이 있는 실이 나왔다. 혹시 몰라 온 신경을 고추 세우고 또렷이 정신을 붙잡고 있자니 정사가 직접 국서를 모셨다. 이어 온갖 폐물을 진열하고 나를 비롯하여 일행이 모두 절을 하였는데 절을 하며 보니 문득 양 옆에 서 있는 무관 중 한 명의 눈이 검은 자가 없는 듯 하였다. 순간 온몸이 섬찟하여 혀를 물고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며 보자 그자의 눈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 몸이 피곤하여 헛것을 본 듯 싶었다. 관백 측 사신이 관백의 말을 무하라 전하였는데 나는 그 무관의 신경이 곤두서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아마 연회를 열어 우리를 접대하겠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예상외로 숙소에 돌아와 이부자리를 펴기까지 아무 일도 없으니 괜한 신경을 썼나 싶었다. 그날은 빨리 잠에 들었다. 밤사이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하여 잠에서 깼다. 누군가 하여 보니 나를 옆에서 모시는 시종이었다.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니 인시에서 묘시 정도라 하였다. 아마 밖에서 살짝 밝은 기색이 있으니 묘시 정도 되었으리라. 보아하니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듯 싶었는데 이런 시각에 왜 나를 깨웠는지 모르니 아무 말 없이 급히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였다. 그곳이 어디인지 물으려는 찰나 갑자기 닭이 우렁차게 울어대니 순간 놀라 닭 울음이 범의 포효로 들릴 지경이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 시종은 됐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토록 말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듯한데 짐작되는 바는 하나도 없으니 기이할 따름이었다. 날이겠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행장을 꾸려 귀국길에 올랐다. 시가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작별 인사를 고하니 더욱이 섭섭함이 더해지는 듯 하였다. 정사가 직접 인파에게 인사를 고하니 이에 화답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나도 간단히 손을 흔들어 이별의 뜻을 전하였다. 더불어 승려와는 적관강까지 동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대마도까지 동행하여 귀국선을 타기 직전 헤어지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정오쯤 되어 소전원에 잠시 머물러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점심을 먹던 중 외인 시종 한 명이 나에게 매실장아찌 하나를 건넸다. 한 입 먹어보니 그 맛이 시면서도 짭짤한 것이 매우 좋아. 단숨에 우리 일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나 혼자 먹었다. 나에게 이것을 준 외인에게 이름을 물어보니 우메보시라 하였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쯤 사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다시 한번 부사산을 지나게 되었다. 이전에 보았을 때와 달리 운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 그 먹빛이 아득하니 순간 아찔한 듯하였다. 처음 본 것이 아니건만 그 웅장함과 고고함을 보니 산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듯하였다. 그러한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 문득 나의 팔을 붙드는 억센 손길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내가 가마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섬찟하면서도 무언가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승려와 동행함에도 귀에 홀린 것인가 싶어 불안하였다. 밤이 되어 다시 한번 명고 오게 도하였다. 왜인지 잠이 오지 않아 밤삼책을 하고 있자니 문득 마음이 울적하게 가라앉았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작스럽게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행인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었다. 그럼에도 울음이 그칠 줄 모르니 그저 기이하다고는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약 3에서 4리 정도를 걸으니 문득 야시장에서 파는 우메보시가 보여 조금의 밥과 함께 그것을 모두 사와 숙소에서 먹으니 조금이나마 진정이 되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불렀던 노래는 가사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 아무리 즉흥해서 불렀다 하여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경도에 도하였으나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기력이 허하여 종일 방 안에 누워있기만 하였다. 상태가 크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날도 방 안에 누워있었다. 열대문이지 잠을 못 이루고 있자니 이전에 홀로 나를 찾아와 전할 말이 있다 하였던 시종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주의를 경계하며 그 행동이 날쌔니 지금이 아니면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듯 하였다. 시종이 방 안으로 들어왔기에 몸을 일으키려 하니 열 때문에 정신이 몽롱하여 쉬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시종은 나를 힐끗 보더니 곁에서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종이에 적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니 시종은 차마 글을 다 적지 못하고 불을 끈 채 나가버렸다. 잠깐 쪽잠을 잔 후 새벽이 되어 달빛에 의지한 채 시종이 쓴 글을 읽어보니 사기미인장이라 쓰여 있었다. 다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어 종이를 접은 후 소매에 넣고 다니기로 하였다. 다행히 몸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길을 떠나 대판에 도하였다. 그러나 승려와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길한 일이 연거푸 일어나니 다시 한번 절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대판의 절은 강호의 절보다는 조금 더 컸지만 분위기는 강호와 맞먹을 만큼 수수하며 고요하였다. 그 절의 주지에게 일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였으나 그의 대답은 강호에서의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 주지는 종이에 척시 내출문 내각을 적고 이를 불사르니 강호의 주지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전 시종이 적은 글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해석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돌아가는 길에 문득 시장에서 다슬기를 파는 것을 보았다. 왜 역시 우리나라처럼 다슬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에 신기해하며 사기로 하였다. 다만 숙소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쓴 뒤였으니 조선의 음식이 많이 고픈 듯하다.